자, 이 시간에 계약금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아주 중요하죠. 자, 계약금 계약은 먼저 요물 계약이란 거, 그 다음에 종된 계약이란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약금이 들어와야지만 계약금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금 계약은 별도로 독립해서 있는 계약이 아니에요. 항상 매매 계약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종된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계약금 계약과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항상 요물 계약과 종된 계약 놓치면 안 됩니다. 더 큰 계약, 매매 계약이 낙선 계약이죠. 주된 계약, 주된 계약이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이 낙선 계약이고, 자, 계약금 계약은 항상 요물 계약과 종된 계약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계약금으로 자, 일방이 해제를 말할 수 있죠. 계약금을 포기한다든가 또는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한다든가, 자, 이럴 때는 계약금을 해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한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뭘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계약금이 별도로 약정이 돼 있답니다. 계약금 내용을 서로 누구한테 귀속키로 한다는 약정, 특이하게 적어져 있을 때는, 자, 특이하게 기재되어 있을 때는 계약금을 위약금 형식으로 이것을 별도로 손해배상 산정하지 않고 계약금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로 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는 이걸 위약금으로 합니다. 위약금을 뭘로 추정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자, 단순히 읽는 거죠. 자, 계약금은 뭘로 추정한다? 해제할 수 있는 금액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특약이 달았을 때는 위약금은 뭘로 추정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요, 반드시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그리고 반드시 계약금이 들어와야지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자, 계약금이 해제되는 거. 자, 계약금을 해제를 서로 할 수 있죠. 언제까지? 이행의 착수 전까지. 그것이 곧 중도금이었을 때는 잔금 지급기를 말합니다. 자,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기에 계약금을 해제할 수 있죠. 자, 해제할 수 있는데, 자, 서로 간에 계약금 해제를 하지 않기로,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특약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계약금 해제도 이것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배제 특약 유효합니다. 그러면 계약금 해제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특약을 하면 두 번 다시 계약금 해제를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금 해제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특약 할 수 있다. 자, 이 배제 특약 아주 중요하죠. 저 위에 자, 착오로 인한 취소권, 착오로 인한 취소 행위도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를 안 하기로 하는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도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도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유치권 행사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계약금 해제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금 해제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타자담보 책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 특약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거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 취소로 인한 취소 사유,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 자,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도 배제 특약 가능하고, 유치권 행사도 배제 특약 가능하고, 계약금 해제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배제 특약이 가능한 거. 자,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은 배제 특약 인정 안 됩니다. 법으로 된 지상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관습법상 법정 특약은 소송으로 인정되는 소송으로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이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도 배제 특약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계약금 해제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특약도 가능하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계약금 해제의 경우 당연히 계약금으로 하나는 포기해서 계약 안 하는 걸로 하고, 또 매도인은 배액을 주고 끝내는 걸로 보죠. 그래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안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이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하지 않죠.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줬던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건데, 이자를 포함해서. 자, 이런 의무가 아니죠.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돌려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해제는 한쪽은 포기, 한쪽은 배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 적용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반드시 가야 됩니다. 계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적용되지 않고 손해배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해제는 공탁을 하면서 소송을 건 사람이 있어요. 자, 계약금 해제에서 배액을 상환하려고 했는데 배액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통장을 정지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이럴 때는 공탁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계약금 해제 성립 시기가 계약금 해제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공탁을 했을 때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자, 계약금 배액으로 이행을 제공할 때 계약금 해제로서 효과가 발생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공탁은 계약금 해제에 있어서 요건이 아니다. 이거 중요하죠. 공탁은 실무적으로 행사하지만 계약금 해제할 때, 계약금 해제하려고 할 때
비록 공탁까지 가야 계약금 해제 효과가 발생되지는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금 해제는 공탁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공탁을 요건으로 한다 하면 큰일 나요. 자, 실무에서는 공탁을 하지만 공탁하는 시점이 계약금 해제 효력 발생 시점이 아닙니다. 계약금 해제는 공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제 받은 계약금 배액이 아니라, 자,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할 때 실제 받은 1,000만 원이 계약금인데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미리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500만 원의 배액이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계약금으로 약정된 금액 배액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약정된 전부의 금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인도 포기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을 포기한 게 아니라 계약금으로 약정된 금액, 미처 안 줬던 금액을 주면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실제 주고받았던 금액의 배액과 포기가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의 전부를 포기하든가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약정된 금액의 배액입니다.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자,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해제가 유보된 경우,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유보는 항상 가능하다. 그죠?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법에 의한 법정 해제권도 인정되는 거고, 특약상의 해제권이 발생되면 약정 해제권도 다 인정됩니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는 시점에서도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다 해서 계약금은, 그래서 매수인의 귀책 사유 하는 것은 계약금 해제 논리가 아닙니다. 매수인의 귀책 사유,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일반 계약 해제 이론으로 가야 됩니다. 계약금 해제가 아니라. 그래서 매수인의 귀책 사유라는 해제는 당연히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제일 때는, 자, 매도인은 당연히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귀속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계약 일반 해제론으로 원상회복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산정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해제 이론에서도 매수인의 귀책 사유라는 문장이 딱 뜨면 반드시 일반 해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약금을 매도인이 귀속된다 하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자,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하면 틀린 문장이에요. 자, 일반 계약 해제는 반드시 원상회복하고 나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산정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매수인의 귀책 사유 하면 일반 해제 이론으로 갈 것. 아주 중요합니다. 계약금 해제 이론이 아니다. 하죠. 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행의 착수 전이면 언제든지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소송은 이행의 착수라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행의 착수 전이면 당사자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또 토지거래 허가부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의 착수 전이면 당사자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소송과 토지거래 허가에 허가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행의 착수 전이면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로 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계약금 해제 다시 한번 합니다. 계약금 성격은 증약금이죠. 증거된 금액. 자, 계약금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을 했다는 증거된 금액, 증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약금은 당사자 매수인은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은 뭘로 인정된다? 해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한다. 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별도로 특약으로 계약금의 내용이 들어있을 때는 위약금의 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약으로 기재된 금액은, 자,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이게 별도로 특약으로 돼 있으면 별도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특약으로 계약금에 관련된 내용을 귀속키로 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것으로 손해배상을 쌤쌤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특약으로 관련된 계약금이 있을 때는 위약금으로서, 위약금은 뭘로 추정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그 특약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뭘로 추정한다? 해약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두 개를 반드시 갖고 가야 돼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은 특약이 달았을 때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그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약벌이라는 것은 별도의 특약에 추가로 기재되는 약정이 있을 때 계약금 말고 별도로 또 추가된 금액이 있을 때는 또 그 금액이 위약벌로서 약정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만 생각하면 되죠. 계약금 하면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그리고 계약금은 뭘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특약을 달았을 때는 위약금으로서 위약금은 뭘로 추정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이게 놓치면 안 되죠. 자, 계약금은 그래서 항상 위약금으로 특약이 딱 있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특약이 있을 때는 위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특약이 없을 때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가야죠. 자, 계약금 계약은 또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 또 보증금 계약 일부 걸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에 계약금 계약이 다 통용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금 계약이 들어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자,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큰 계약,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주된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반드시 계약금이 들어와야 계약이 성립되는 요물 계약이다. 시험에 요물 계약 하면 무조건 계약금 계약 딱 찍어야 됩니다. 자, 중개사 시험에서 요물 계약 하는데 매매나 교환 계약이 요물 계약이다.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은 중개사 시험 포기해야죠. 아주 기본적인 건데. 자, 그래서 요물 계약 딱 하면 무조건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매매 계약과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낙선계약이고 걔들은 낙선계약, 우리 계약금 계약은 조그마한 계약, 종된 계약, 요물 계약이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부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종된 계약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은 있을 필요가 없죠.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매매 계약이 취소 무효되면 계약금 계약은 무효 취소되지만 계약금 계약이 무효가 취소됐다 해서 매매 계약 자체가 취소된다고 보면 안 돼요. 계약금 계약만 무효 취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조그만 종된 계약이니까. 그래서 큰 거, 작은 것을 반드시 구별할 것. 매매 계약이 무효가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은 당연히 무효나 취소가 된다. 이렇게 나야죠. 효력이 소멸되죠. 자,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죠.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주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별도로 주계약과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을 먼저 합의 보고 자, 계약금을 언제 줘도 돼 하고 다시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의된 금액이 들어와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성립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나중에 언제까지 계약금 다시 서로 합의하면 되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매매계약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금 효력이 있다. 자, 매수인은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성립하는 거죠. 계약금을 지급할 때. 이러니까 요물계약입니다. 반드시 계약금이 들어와야 매도인에게 들어와야 계약이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다. 근데 계약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계약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자,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합의된 금액이 전부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 매도인은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는 있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 전체를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어요. 계약금 계약의 약속을 위반하면 계약금 계약 약정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해서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 자체를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매매계약은 큰 계약이니까 별도의 합의에 의해서 또는 별도의 권리에서 해지하는 거지 계약금의 미지급으로는 계약금 약정만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가야죠. 자, 매수인이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매도인은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권이 매매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계약권을 이용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계약금에 대한 약정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매매계약 자체를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권 이렇게 됩니다. 계약금을 이용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 어떤 것만 행사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의 약정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민법상 이론입니다.
자,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포기죠. 자, 계약금으로 의한 해제권의 포기죠. 이건 계약금 계약 해제죠.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이걸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행사하지 않기로 배제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 배제할 수 있다. 이 배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도 배제할 수 있다. 유치권에 의한 행사도 배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저당권에서 부합과 종물을 무조건 저당권 효력이 미치나요? 저당권 행사의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배제 특이가 또 가능하다. 이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자, 부합물과 종물에서도 행사를 배제하는 특이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해제도 서로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특이가 가능하다. 자, 놓치면 안 됩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 배제 특약은 무조건 유효하다로 가야 되죠. 자,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안 됩니다. 계약금 해제는 한쪽이 포기하고 그리고 계약을 퉁치는 거죠. 안 하기로. 또 매도인은 배액을 주고 끝내는 걸로 하기죠. 그래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죠. 그래서 계약금의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자, 그래서 또 매수인은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없죠.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약금 해제는 원상회복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원상회복 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이론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계약금 해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안 하기로 하는 거죠. 포기하고 배액을 상환하면서 끝내자 이러죠. 그래서 계약금 해제로 실무적으로 많이 이게 활용이 됩니다. 굳이 소송까지 안 가고 계약을 서로 없던 걸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별도의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편리가 있기 때문에 자, 계약금 계약 이론이 발달된 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별도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들어오지 않는다. 자, 아주 중요하죠. 자, 계약금 계약 해제가 가능한 거. 자, 계약금 계약 해제 이행이 착수 전에만 가능합니다. 계약금 계약으로 해제할 수 있을 때는 언제까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행의 착수 전.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이행의 착수 전. 그러면 이행의 착수를 뭘로 보냐 하니까 계약금을 작성할 때 중도금 일자가 있으면 중도금 일자 전, 중도금 일자가 없으면 잔금 일자 전까지 하는 것을 이행의 착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배액을 제공함으로써 계약금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행의 제공을 했을 때 계약금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공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계약금 해제할 때 이행에 제공하는 시점에 계약금 해제 효력을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그걸 받는 자 안 받는 자 관계없이 내가 이행을 제공하면 그건 이제 계약금 해제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이거죠. 자, 계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동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포기한다 또는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금 해제가 발생됩니다. 언제까지? 이행의 착수 전까지. 그래서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할 때는 공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반드시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계약금 해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중도금이 있으면 중도금 지급 전이죠. 근데 중도금 지급 일자 계약에서에 적혀진 일자 이전에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 중 누군가가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중도금 지급하는 것이 계약의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중도금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로 가요. 자, 계약서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실제 지급한 중도금 날짜가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는 자, 실제로 받은 또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는 실제로 받은 배액이 아니라 자, 약정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지만 계약금 해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할 때는 철제 이행의 착수 전이 중도금 지급 전 또는 잔금 지급 전인데 계약 일자보다 먼저 중도금이 지급되면 그때부터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반드시 배액을 상환하든가 포기하더라도 실제 받은 금액의 포기와 배액 상환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 전부의 배액과 전부의 포기를 말한다. 약정된 금액의 배액과 포기입니다.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과 포기가 아니라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이론이죠.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그러니까 계약금 중에 일부 지급한 사람 많죠.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매도인은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면 안 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금액의 약정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취소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매수인은요, 실제 줬던 금액만 포기하고는 안 되고, 자, 약정된 계약금 전부를 포기하고 계약금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죠. 자, 그러면 항상 이행의 착수 전까지만 계약금 해제가 인정됩니다. 이행의 착수가 계약금 중도금이 있으면 중도금 일자, 중도금 일자가 있으면 잔금 일자. 하지만 중도금 일자보다 먼저 실질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그때 이행의 착수가 완료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배액 상환할 때는 반드시 공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계약금 해제 불가능하는 게 시점이 있죠. 이행의 착수 후에는 계약금 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는 양 매수인이 실제로 중도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는 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제 계약 해제할 수 없고 배액을 상환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한 중도금 날짜가 중요합니다. 자, 계약금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일부 이행에 착수했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이라도 임의로 이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행의 착수를 먼저 이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날짜보다 더 빨리 이행의 착수를 했다 하면 그때부터 이행의 착수가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서로 간에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말이 나오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그 이유는 계약금 해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오죠? 계약 일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중도금을 지급한 일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이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귀책 사유로 일반 계약 해제권도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가 아니고 채무 불이행 또는 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 법정 해제권도 같이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계약금 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계약을 하기 싫을 때 자기가 금액을 손실을 보고 계약을 안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 또는 약정에 의한 해제권 이런 걸로 행사하는 거죠. 일반 계약 해제는 반드시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 이론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해제권은 반드시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권이 유보됐답니다.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일반적인 계약 해제는 할 수 있다로 가야죠. 자, 모든 계약 해제 권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원인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가야 되죠. 법정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약정 해제권도 행사할 수 있고 계약금 해제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 자, 모든 경우가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계약금 해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을 때는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약속 위반이죠.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럴 때는 일반 매매 계약을 법정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계약금 해제는 아니지만 법정 해제는 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게 위약금을 하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손해를 별도로 산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체했답니다. 잔금을 지체했다는 것은 잔금 일자를 넘었죠. 이행의 착수 이후입니다. 그래서 일반 법정 해제로 가야 되죠. 그래서 실제 손해만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귀책 사유,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매수인의 중도금이 지체되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런 말이 나오면 중도금이 지체됐다 또는 귀책 사유다 또는 채무 불이행이다 매수인이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 당연히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논리는 자, 계약 해제 이론입니다. 계약금 해제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매수인의 귀책 사유 또는 매수인이 중도금이 지체되어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계약금의 해제가 아니라 일반 법정 해제 또는 일반 계약 해제 이론으로 가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원상회복. 그래서 매도인이 당연히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문장이 맞습니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당연히 귀속된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어떤 말이 나왔을 때 매수인의 귀책 사유 또는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인 경우에는 일반 해제 이론으로 간다. 일반 해제 이론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나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산정한다. 자, 계약금 해제는 원상회복이 아니다. 계약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 포기하고 배액을 상환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 계약금 해제는 자,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데, 자, 매수인의 귀책사유, 매수인의 채무 불이용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계약금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계약금에 관련된 판례 2개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계약금에 관련된 판례는 2개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판례가. 첫째, 계약금만 수령했는데 계약금만 수령했으니까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끼리 최고장을 보내고 소송까지 진행했답니다. 문장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렇게 나오면 되죠. 이행의 착수 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소송하고 이행의 착수가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이행의 착수 전이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소송이 제기한 경우에는 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야, 이행의 착수 전에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행의 착수 전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토지거래 허가구 영리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의 착수 전이면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도 당연히 포기할 수 있고, 자,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를 받았든 또는 소송이 제기됐든 자, 이행의 착수 전이면 자,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허가를 받았다 또는 소송이 제기했다. 이 문장에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뒤에 끝에 없다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계약금 계약의 이론을 했습니다. 계약금 계약 이론, 요물계약이고 총된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행의 착수 전에는 언제든지 한쪽은 포기하고 배액을 상환할 수 있고, 이행의 착수 이후에는 일반 계약 해제 이론으로 간다. 그래서 이행의 착수 이후에 귀책 사유가 발생됐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약금 계약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항상 자,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이것도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배액을 상환할 때 공탁은 요건이 아니다. 자,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계약금 해제하더라도 일반 약정 해제, 법정 해제 다 가능하다. 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특약으로 달았을 때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자, 여기까지 계약금 계약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계속 민법 특강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